자, 이제 길들이기가 끝났고요. 이제 드디어 한번 밟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준수해야 되겠죠.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고속도로는 처음 달려보네요. 한 달 동안 이제 국도 그냥 일반 자동차 도로만 달리다가 고속도로는 처음 달려봅니다. 일단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하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조건 딱딱하고 이런 하드함이 아니고 뭔가 짜임새 좋은 각 잡힌 의자 같은 느낌? 참고로 제가 미니쿠퍼 S를 타고 있는데요. 의외로 미니쿠퍼 S보다는 소프트합니다. 다들 의아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니쿠퍼 S가 그만큼 하드하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나름의 재미가 달라요. 미니쿠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체도 좁고 작고 좁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내 차랑 일체감 되는 느낌도 있지만, 일단 BM차 자체가 좋은 이유가 드라이브 모드별 그 특성이 굉장히 차별화가 됐다는 점. BMW 브랜드의 가치는 그거 같아요. 드라이브 컴포트 할 때는 컴포트하고 스포티하게 달려야 될 때 스포티한 주행을 제공한다는 점. 미션 변속 시점이라든가 핸들링 같은 부분들이 그 모드별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 아마 다른 기타 브랜드들이랑 차이 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쿠퍼 S의 운전 재미도 절대 못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BMW 340i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마력이다 보니까 좀 더 그 받쳐주는 하체감이라든가 단단함이 고속으로 달릴수록 더 진가를 발휘한다는 게 느껴지네요. 고속도로가 많이 생각보다 막히고 있어서 여전히 길들이기 끝났지만 밟아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만 한번 가보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한번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떨어질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HUD가 화면에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HUD 상에도 이제 RPM 게이지가 이제, 이거는 물론 코딩을 했습니다만 RPM 게이지상 이제 레드존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수동 모드나 패들 시프트를 쓸 때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의 이제 최대 그 마력이 나오는 시점이 어쨌든 4000rpm 이상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 지금까지 길들이기 기간 동안은 이 차의 진가를 사실 느껴보진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4000rpm 이상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현재 2500rpm 정도의 120km 정도 현재, 지금 여기가 중부고속도로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달리고 있고요. 뭐 잠깐 가속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악셀링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 들어가면 굉장히 그냥 바로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느껴지고요. 즉각적으로 가속 페달에 바로 반응이 들어옵니다. 거의 터보렉을 느낄 수가 없을 느낌이고요. 아주 뭐 0.00초 정도의 느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들어오네요. 가속 같은 경우도 굉장히 리니어하게 뭐 움찔함이 없이 그냥 바로 찍찍 올라가고, 사실 페달을 뭐 지금 많이 밟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로 반응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40대 나이대 분들이 이제 이 차를 구매하는 게 이제 사실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때 나이 때면 이제 자녀분들이 장성을 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되신 분도 있고, 뭐 초등학교 다니신 분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가족들이랑 다니려고 하는 차를 선택하실 때 있어서 아무래도 SUV나 큰 차를 선호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인 가족이 타기에는 뒷자리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가족을 태워봤을 때의 느낌도 그렇게 뭐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운전자의 시트 포지션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이제 개인 차별로 이제 좀 피곤하다, 허리가 피곤하거나 몸이 피곤하다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너무 푹신한 차 타 위주로 타신 분들은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포츠한 차들을 선호하셨던 분들은 뭐 전혀 이질감 없이 잘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톨게이트 통과했고요. 예. 차가 많네요. 사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다들 이제 집에만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도로를 나와 보면 이제 차들이 많아요. 예. 아마 다들 답답하시니까 밖에 나오시는 것 같네요. 예. 오늘 같은 날은 좀 장거리를 뛰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에 한번 이제 장거리도 한번 달려서 장거리 시승 느낌도 한번 남겨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계속 컴포트 스포츠 모드로 가는 거는 사실 운전자도 이제 피곤하죠. 예. 킥다운도 바로 나오고 이다 보니까 좀 불편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컴포트를 이제 타게 되는데, 이제 컴포트로 가면 아무래도 RPM이 바로 떨어지고, 예, 점잖게 진행이 되고,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M340i를 골랐던 이유가, M 같은 경우는 에코 프로보드가 없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 프로보드가 있어서 이제 타력 주행, 중립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용하게 달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조용하게 달릴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 차는 가변 배기 차량이라서 이제 배기음은 이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만 이제 가변 배기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 소리가 이제 배기음을 저희가 좋아하긴 합니다만, 공도에서 이렇게 다니면 좀 지장을 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컴포트나 에코 프로 모드로 다니면 상당히 정숙하거든요. 일단 그 점이 가장 저는 이 차를 사는 데 있어서 중요했어요. 예, M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 프로 모드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배기음이라든가, 예, 항상 달릴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에코 프로 모드로 다니게 되면, 예, 그냥 일반 승용차 모는 느낌이에요. 예, 훨씬 차도 푹신해지고, 예, 핸들링도 가벼워지고, 정말 물이 미끄러듯이, 물이 흐르듯이 그냥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직진성이 아주 좋습니다. 예. 한번 지금 연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10.6이 나오고 있네요. 예. 아까 거의 정속 주행할 때 15km에서 14km까지 나왔는데, 역시 이제 아무래도 6기통의 고마력이다 보니까, 예, 연비가 넘나듭니다. 한마디로. 예, 춤을 추네요. 뭐 당연한 거죠. 밟으면 밟을수록, 예, 고RPM에 연료를 많이 소모하게 될 테니까요. 중요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천천히 달리면 연비는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막힐 때는 굳이 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다니면서 연비를 아껴뒀다가 다시 탁 트인 길이 나오거나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도로가 나오면 잠깐 밟아볼 수 있는 느낌, 되게 좋죠. 어차피 이제 교통법규가 강화돼가지고 이제 사실 예전처럼 뭐 그렇게 과격한 주행을 하기는 많이 힘들어진 환경이잖아요. 예, 벌금도 많이 세졌고, 그리고 아무래도 민폐를 끼치게 되니까, 예, 사실상 이런 마력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서킷 같은 데를 가시는 분도 있는데, 서킷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조심해야죠. 예, 서킷 안에서는 사고 시 보험이 안 되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처럼 조금 더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많이 모터스포츠 문화가 발전하고 있는데, 뭐 BMF 드라이빙 트랙이라든가 이제 BMW 아니 벤츠의 AMG 트랙이라든가 인제 서킷이라든가 이런 데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런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드래그장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달릴 수 있는 곳 편하게 그런 곳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달리려고 영상을 켰는데 달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다시 한번 이제 엔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3 시리즈를 F30 328i를 탔었는데, 이제 제가 타는 3 시리즈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봤는데, 이제 290 시리즈부터 한번 봤는데, 이제 290 초기형 같은 경우는 이제 터보가 아닌 자연 흡기 엔진이었고요. 258마력 정도 6기통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를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게, 이제 엔진의 그 피스톤 있죠. 피스톤에 보호와 스트로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호는 피스톤의 폭이고요. 스트로크는 이 엔진 피스톤이 움직이는 행정 기관의 길이를 말하는데요. 그게 보면 이제 과거 290 같은 경우는 스퀘어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거의 이 폭이 정사각형에 가까울 정도로 균일한 엔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럽의 이제 배기가스 기준 있죠. 유로 5, 유로 6, 유로 6D 템프까지 왔는데요. 현재 거기에 따라서 이 BMW도 엔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엔진에서 이제 직분사 엔진으로 바뀌고 나서 N20 시리즈 328까지 왔고요. 그래서 N20에서 이제 F30, 330i가 나오면서 이제 B48 엔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근데 바뀐 점 두 가지가 이제 엔진 그 냉각 방식이 아마 순행식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엔진의 그 보호와 그 피스톤의 보호와 스트로크가 이제 보호는 줄어들고 스트로크는 길어지는 롱스트로크 엔진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민한 가속력은 떨어졌지언정 이제 토크라든가 이제 아무래도 압축비를 좀 더 넓게 쓰게 되면서 연료 소모도 줄이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나 이런 그런 배기가스의 기준이, 배출량이 이제 감소하는 세팅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 만들 때 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그런 환경성까지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유럽의 기준에 맞춰서 디젤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DPF 달고, 그리고 EGR 달리고, 뭐 LNT EGR에다가 뭐 이제 SCR까지 요소수 분사 장치까지 달려가지고 이제 녹스 질소가스 배출을 막았던 것처럼, 가솔린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랑 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OPF라는 그 또 미립자를 포집하는 장치가 이제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는 이 차량은 달려있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 이미 많은 차량들이 현재 이제 수입차들도 가솔린 차량에 이제 OPF가 달려서 나오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배기 소리가 잘 안 터진다, 이제 작아졌다, 이런 얘기, 아쉬운 말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친환경성을 생각해서 규제를 맞춰서 제조사들은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장치들이 많이 붙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많이 붙음으로 인해서 이제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없지만 부중기간 이후에 이제 그런 장치들의 이제 유지관리 비용, 이제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교체 비용이란 이런 것들이 기계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디젤 차량들은 좀 나중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가솔린 차량도 이제 자유롭지가 않은 게 OTF나 이런 장치들이 추가되면서 아마 예전에 자연흡기처럼 그냥
편하게 탈 수 있었던 차들이 이제 점점 장치들이 추가되면서 유지 비용이 그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도 이제 엔진 오일을 좀 먹는다는 이슈가 있는데, 아직 저는 뭐 지금 2000km밖에 안 달려서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고마력으로 계속 달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오일 소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제 B48 엔진이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340i 같은 경우는 B58 엔진인데, 어차피 BMW는 기통별로 CC가 달라지니까 CC는 같고 기통만 추가되는 방식이라서 보호왕 스트로크가 이제 G 바디로 오면서 조금 더 이제 스트로크가 길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럼으로써 압축할 때, 압축 발화, 연소 발화 시킬 때의 탄소 배출량을 이제 줄일 수 있게 설계가 됐고, 반대복구적으로 토크가 더 증가하는 효과를 봤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초기부터 토크가 터지는 그런 재밌는 운전을. 근데 뭐 자연흡기 타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RPM이 올라갈수록 터지는 그런 마력의 느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차는 6기통이 처음이라서 그 느낌이 뭔지는 타보지 못해서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비슷한 느낌일 거라 생각이 돼요. 밟으면서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그런 가속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크루징 할 때도 굉장히 지금 일체에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가속이 된다는 점은 6기통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다고 가기통이 못나다 이게 아니고 조금 더 낫다. 하지만 자동차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올라가는 걸 감수해야 되겠죠. 보험비도 올라가지고. 이런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사실 승차감의 큰 차이는 뭐 아테온 탈 때나 일반 이제 현대차 탈 때 느낌과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고요. 이제 사실 이제 이 차의 진가를 알려면 이제 와인딩이나 산도로로 가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오늘 시간이 안 돼서 힘들 것 같고, 지금 연비가 이제 아까 10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1.2까지 올라온 거가 보이시죠? 이렇게 바로바로 아끼면서 타는 재미가 있다는 거. 다시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87마력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뭐 100마력대나 200마력 초반에서 물다가 이 차로 왔다고 해서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전륜 타다가 오시는 분들도 이제 후륜 오버스티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사실 도로 노면 컨디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차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어 앞이라든가 이제 온도가 표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차가 처음 출고할 때 공기압이 좀 높게 맞춰져 있었어요. 40점 PSI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38로 고정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달리다 보니까 공기압이 올라갔네요. 지금 현재 44 PSI 정도 나오고 있고, 타이어 온도는 현재 25도. 보통 보니까 이제 타이어 온도는 한 10도 이상, 10도, 15도 이상 올라가면 급가속을 할 때 그렇게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겨울에 다녀보니까 아무래도 외기 온도가 이제 영하일 때 타이어 온도가 이제 10도도 안 된 상태에서 급가속이나 액셀레이터를 급하게 조종하는 거는 반드시 차가 미끌리는 문제가, 스핀 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신다면 사실상 평소 때 이런 느낌은 별로 못 느끼실 거고, 또 M440 가이 같은 경우는 LSD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M 디퍼런셜 달려있다 보니까 저도 아직 그 정도 극한을 느낄 정도까지는 달려보지 못했지만 아마 굉장히 차체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못할 마력은 아니다. 마력을 쓸 데가 없죠. 그리고 21년식 같은 경우는 현재 옵션 추가된 게 이제 3 시리즈는 공통적으로 이제 전면 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가 달려 있고, 특히 21년식 같은 경우는 이제 1열 유리까지도 이중 접합 유리가 달려 있는데, 글쎄 지금 소리가 녹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느낌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뭐 조용하겠죠, 조금 더. 근데 뭐 하체 방음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으니까,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카울 방음이나 하체 방음이나 트렁크 방음, 2열 하체 방음을 하겠지만, 사실 배기음을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은 굳이 그런 거 하지 않죠. 굳이 소리를 줄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사운드라고 해서 ASD가 달려 있는데, 이제 또 가속할 때 그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배기 소리가 뭐 이게 크다고 그러는데 실제 느끼는 감정은 차 안이 조용해서 방음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팝콘이 터진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렇게 잘 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그래서 오너분들이 이제 20년식 대비 21년식의 배기 소리가 작아졌다, 그래서 이제 폭포배기로 이제 가시는 트렌드더라고요. 저도 사실 고민 중인데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고민 중인데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좀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배기 소리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도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커도 부담스럽고 작으면 뭔가 아쉽고. 연비는 현재 11.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속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지금 한 뭐 그냥 80, 100 정도 달리는 느낌인데 이제 그 X 뭐 30, 40 순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진짜 200까지 가도 충분히 뭐 불안함 없이 운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못 달리지만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이 차가 달려 있는데 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편한 점은 자율주행 기능이 버튼 한 번으로 다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따로 뭐 제가 만질 건 없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핸들에 이제 감지 센서가 있다 보니까 핸들만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으면 알아서 핸들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른 차 아트론 같은 경우는 초기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을 계속 보타를 해줘야 했거든요. 자율주행을 해도 핸들을 좀 살짝 움직여주거나 이렇게 해줘야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얘는 그냥 핸들만 잡고 있으면 자율주행 기능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좀 자율주행 기능이 한층 더 받아간 것 같고, 현재 파사트 GT 이번에 나온 것부터는 이제 폭스바겐 핸들도 정정식 핸들이 달려가지고 아마 이제 자율주행 기능은 핸들만 이렇게 잡기만 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테온도 아마 하반기에 나올 페이스리프트는
그 핸들이 달리지 않을까.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달리고 있는 그 핸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감지 센서가 있는 핸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프터마켓에서 장착하시는 분들도 그 기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화면이 보이지 모르겠는데 이제 측면 차량까지 다 마치 테슬라처럼 나오고 있고, 물론 뭐 테슬라만큼의 그런 자율주행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간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좁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기능은 이제 장시간 여행을 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많을 때 굳이 밟을 필요가 없을 때 쓰시면 참 유익하다. 물론 이런 모드에서는 이제 에코 프로 모드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연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지금 오른쪽 화면 보시면 이제 주행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빨간색을 썼던 부분이 스포츠 플러스를 썼던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컴포트랑 에코 프로 모드가 바뀌게 되면 색깔이 바뀌면서 실시간 연비가 잘 보여주고 있네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만카돈이 달려 있는데요. 제가 아트온의 다인 오디오랑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저번에 아트온의 그 오디오를 탈거하고 순정 상태에서 도어 방음만 한 상태에서 소리를 들어봤을 때 차이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객관적으로도 맞을 건데요. 다인 오디오가 한 수 위인 건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하만카돈이 이번에 이번에 G바디로 바뀌면서 하만카돈의 오디오 시스템도 좀 일부 변화가 있었는데요. 뭐 까놓고 얘기하면 이 하만카돈 시스템이긴 하지만 로직7 스피커의 질이 좀 떨어졌다는 거는 거의 정설인 것 같고요. 시스템은 이제 그 하만카돈 시스템이지만 스피커의 소리에 한계가 있다. 솔직히 지금 제가 타는 미니쿠퍼 S에도 하만카돈이 달려 있는데, 그 하만카돈이 2018년식이거든요. 2018년식의 하만카돈의 소리가 지금 현재 M340i에 달려있는 하만카돈 소리보다 낫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아마 오너분들이 많이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지 않을까, 스피커에 대해서. 그리고 2000 앰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스피커만 바꿔도 충분히 퍼포먼스가 더 나오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배기 소리 생각하고 타신 분들이 굳이 오디오를 생각하고 이 차를 샀을까, 그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지금 현재 하만카돈 시스템 소리는 그냥 무난하다, 그냥 들을만 하다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 저도 굳이 뭐 이 상태에서 사운드까지 올릴 필요는 저도 못 느낄 것 같고요. 다만 확실히 아트온에 있던 그 다인 오디오의 소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은 이제 아트온 보시는 분들은 아셨으면 좋겠네요. 괜찮습니다. 타다가 확실히 비교가 되래요. 자, 자율주행 껐습니다. 이 영상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니까요. 그냥 뭐 의도를 가지고 보신 분이 있었으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주행하는 느낌이는구나 정도로, ASMR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간단하게 이제 M340i 주행 리뷰를 해보았습니다.